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원주 지역의 낮 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또 비 소식이 없습니다. 대기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죠. 이 강원 지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산불 등 대형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화기 사용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최근에 꿀벌들의 집단 폐사 현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양봉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 좀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3년도 원주시 한도시 한책 읽기 도서로 선정된 도서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아카데미 극장의 보존과 재생을 원하는 시민 모임이죠. 아카데미 친구들이 지난 28일 원광수 원주시장과의 공개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아카데미 극장 복원에 대한 참마 논란 오늘 또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3월 30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돕기 위한 제1차 지원위원회가 오늘 강원도청에서 열립니다. 이번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각 부처의 장관과 김진태 지사 등 위원 30여 명이 참석합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선 자치도법의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원주가 소외되면서 강원권 확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박승희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이 강원도청을 방문해서 반도체 산업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이 면담에서 삼성 측은 강원도 반도체 교육센터의 인재 양성에 협력하고 각종 교육 관련 사회 공헌 사업을 강원도에서 추진해서 첨단 산업의 저변 확대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방 과학기술원과 체결한 반도체 계약학과 개선이나 반도체 공장 개설 등 직접적인 투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였습니다. 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나요? 꿀벌들이 사라지면 4년 내에 인류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요즘 좀 위기감을 느끼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 몇 년 사이에 농가의 꿀벌들의 집단 폐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양봉 농가의 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양봉협회 강원 지부장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자, 우선 우리 김익수 지부장님은 그 꿀벌 네네. 어느 정도 규모로 이제 양봉을 하십니까? 제가 이제 경력은 한 40년 됐고요. 네. 한 350군 사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한 50%가 소멸돼서 지금은 한 160군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지부장님조차도 이런 거 피해를 이제 보고 있는 거로군요. 네네. 실제로 도내 양봉 농가 전체 뭐 산업 규모라든지 또 폐사율이 현재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양봉산업진흥법상 등록 농가 수는 1,442농가에 폐사율은 저희가 지부를 통해서 조사한 바로는 49.7%고 네. 농립과학원에서 이제 농가원에서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네. 시 군별로 10명씩 10명씩 조사한 결과 폐사율은 39.8%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 절반 가까이 폐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이제
쉽게 절반 가까이 예. 폐쇄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남쪽 지방부터 이렇게 서서히 이런 그 폐사되는 현상이 지금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까? 예, 이제 21년도에 꿀이 저희 아카시아 꿀을 주종으로 하는데 네. 꿀이 흉작이 이루어진 후에 어허. 남쪽 지방부터 이제 작년에 소멸이 됐고 예. 이제 21년도 말서부터 22년 초에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그 벌들의 폐사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까? 그 원인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이제 원인은 1차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생태양봉과의 그 연구원들이 조사한 바로는 이제 한 5가지 정도 네.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 응애류, 예. 진드기류가 이제 주종을 이루는데 병충해가 예. 이 약을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안 합니다. 어허. 소규모 업체들이나 조금 생산을 하고 안 하는데 그 원료가 프로바이네이트라는 살충제를 원료로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걸 한 40년 사용했습니다. 네. 근데 내성이 강해갖고 이 약이 듣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을 칠 방법이 없으니까 진드기 개체수가 이제 확산돼갖고 네. 없어지는 율도 그 중에 하나다. 예. 그렇게 보고 이제 요즘은 그 드론이 발달돼 있어갖고 항공방제를 주야로 농작물이나 뭐 그 재선충 항공방제를 하면은 그 밑에 많은 야생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야생꽃에 수미를 하러 나갔던 꼴벌들이 사멸하고 기소 본능을 기소 본능이 알겠습니다. 상실돼갖고 예. 들어오질 못하고 어허. 그런 원인들 예. 뭐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고. 한마디로 벌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기후 온난화에다가 또 병해충 이 방제를 하기에 여러 가지 그 여건상 좀 힘든 점이 있고요. 또 드론에서 이 농약을 방제하면서 이게 또 직접적으로 벌들에게 또 영향을 주고 있군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그 보통 한 통에 이 네. 꿀벌이 이제 다시 이제 사육하려면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가격도 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그전에는 한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로 저희가 종봉 구입을 할 수 있었는데. 네, 통 단위로. 예. 예, 통 단위로. 예. 지금은 이제 한 통당 50만 원을 주고도 어허. 그 개체수가 없으니까 사실을 구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뭐 배 이상 이제 가격이 올랐고. 예. 그런데 그 배 이상 오른 가격을 주더라도 구하기 힘들다.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부의 각 지자체에서는 열심히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의 지자체별 도별 한 10억씩만 좀 예산 지원을 해주시면은 네. 입식 자금을 이제 가격이 배로 올랐으니까 네. 50% 자부담을 해서라도 좀 구입을 하겠다고 입식 자금을 지원을 좀 해달라고 네. 도지사님을 면담하고 뭐 저희가 농진청에 농식품부에 이야기를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의지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벌들이 사라지면은 인류의 또 생존까지도 위협받는다라는 좀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실 벌들이 단순히 꿀만 채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생태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네네. 실제로 그런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래서 꿀벌이 뭐 저희가 꿀만 떠갖고 소득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과체류 농가의 화분 매개 작업도 꿀벌이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익적 가치가 한 6조 원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저희 농가들이 급격히 많이 늘어난 문제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밀원수 식재가
원활하게 산림청에서 주관적으로 좀 해주셔야 되는데 계절별 개화기가 틀린 밀원수를 좀 확보해서 갖고 많은 식재를 해야지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고 네. 저희 농가들도 좀 자성을 해야 되는 것이 천연꿀이 안에 좀 어느 정도 있으면은 면역 체계가 활성화돼서 외부의 세균이나 뭐 적들로부터 많이 보호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밀원이 작다 보니까 단기간에 채미를 하려고 보니까 전부 다 먹이까지 다 빼뜨리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각성해서 어느 정도 천연꿀로다가 먹이를 줄 수 있는 방법 예. 이런 것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좀 각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또 집중적으로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좀 논의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붕해라든지 그리고 뭐 드론의 확산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좀 변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앞으로 이 부분 이제 산업의 어떤 전체적인 이 변곡점을 좀 맡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큰 고민들 하셔야겠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감사하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네, 기믹스 양봉협회의 강원 지부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 한도시 한책 읽기 운동 올해가 20년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또 선정된 도서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문경민 작가의 훌훌이라는 책인데요. 또 관련해서 1년 동안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는군요.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한도시 한책 읽기 운동, 원주시의 대표적인 문화운동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요. 네, 원주의 한도시 한책 읽기 운동이 20주년을 맞았는데요. 1년 동안 시민들이 함께 읽을 올해의 책을 선정해서 이 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독서 활동이 연간 진행되는 운동입니다. 이웃들이 서먹해지고 개인적인 일상으로 소통이 줄어드는 현대인들이 서로 책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됐는데요. 책으로 하나 되는 원주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가졌습니다. 2004년부터 매년 한 권의 도서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많은 기관이 함께하는 원주시의 대표 독서 문화 운동으로 자리 잡았는데 관의 주도가 아닌 민주도로 시작된 운동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원주투데이 등 5개 기관이 뜻을 모아서 주도한 운동인데요.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서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규모로 운동이 확장됐습니다. 선정된 책의 작가를 초청해서 진행하는 북토크와 글쓰기 대회, 또 토론대회와 같이 다양한 독서 활동이 1년 동안 진행되는데요. 작년에는 2만 7천여 명의 시민들이 선정 도서의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도서 선정이 좀 평소보다 늦어지자 책 선정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선희 사무부장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원주 한도시 한책 읽기 운동은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시민 주도로 시작된 책 읽기 운동이 20년을 이어온 것은 유일하게 원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주 한도시 한책 읽기는 이제 시민들 속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시민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장을 많이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책을 통해서 올해 한 해 동안 진행되는 크고 작은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지금 당장 훌훌의 첫 페이지를 펼쳐보시면 어떨까요? 네, 훌훌. 좀 어떤 작품입니까? 또 선정 과정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의 선정 도서는 문경민 작가의 훌훌인데요. 11면의 도서 선정 위원들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올해의 책을 선정합니다. 협의와 토론, 합의, 투표를 거쳐서 책을 결정하는데요. 올해는 1차 추천 도서 40권을 읽고 그중 13권을 추려서 회의를 통해서 과반 이상의 득표로 선정된 도서입니다. 이 훌훌은 마음을 닫고 살아가던 주인공이 동생이 입양되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인데요. 김부열 도서선정위원장은 올해 한도시 한 책 읽기에 선정된 이 후루를 통해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입양이라는 단어가 많은 분들에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 책의 선정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주인공인 유리를 통해서 혈연이든 혈연이 아니든 서로에게 마음 한 구석을 내어주는 사이가 진정한 가족임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새로운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확장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주 시민이 매년 한 권의 책을 선정을 해서 같이 읽어보는 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진행을 해보고 나니까 사실 제가 몰랐던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런 거에서 저희 좀 행동의 변화로 좀 이어지는 사례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바쁜 이 시대에서 우리를 한번 저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걸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독서 행사 연중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이 책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책 대여 사업도 함께 또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이 올해 한도시 한 책 읽기로 선정된 책은 시립중앙도서관이나 교육문화관에 많이 비치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도서관을 찾아서 책을 빌리는 방법 외에도 책 대여 단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의 단체 신청을 하면 3주 동안 책을 빌려볼 수 있는데요. 책 읽기 운동으로 공동체 구성원 간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10인 이상의 공동체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전화를 통해서 도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0권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1년 동안 원주시에서 이 선정 도서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인의 리포터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8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옛 아카데미 국장의 복원 사업을 놓고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아카데미 국장의 보존과 재생을 원하는 시민 모임이자 아카데미 친구들 지난 28일 원광수 시장과의 공개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그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카데미 친구들 오택 수호 대장 연결하겠습니다.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위한 시민 모임 아카데미 친구들 수호 대장 오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호대가 만들어진 건가요? 그렇죠. 아카데미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제 수호대라는 이름으로. 그 아카데미 친구들 산하 수호대입니까? 아니면 아니 아카데미 친구들의 이제 수호 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고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포도대장인 줄 알았어요. 자, 이 아카데미 극장을 재생하는 쪽과 재생하자는 쪽과 아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현재쯤 원주시의 입장이 그렇게 좀 우리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 그 아카데미 극장 재생 사업이 진행 상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재생과 심사숙고라는 입장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시청 과장님들이 철거 유도안을 가지고 상인회장님을 만났던 것만 봐도 철거를 좀 직진하고 있지 않나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시민 250분의 서명을 받아서 3월 7일 시정 정책 토론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네, 좀 마스크 좀 벗으실까요? 네.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지난주였죠. 이 상인 회장들과 이제 시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때 아카데미 친구들도 같이 간담회에 참여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때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부했습니다. 거부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거부했던 이유는 이제
제안이 왔는데 네. 이때 또 비공개를 좀 예. 잠시만요. 그러니까 비공개를 이제 하자고 했었죠, 시에서는. 예.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찬반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카데미 친구들이 냈던 시정정책 토론 청구에 이제 또 서류 보완을 요청했어요. 좀 어떻게 이 과정이 또 진행되었습니까? 원주시는 그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적어라. 본적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지 주소를 적으라고 보완 요청을 해왔습니다. 네. 저희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개인정보법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지적을 했고 서명해 주신 분들의 동이하 세부 주소를 받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본적지 주소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지 주소를 여전히 요구해서 근거를 물어보니 조례나 법령이 아닌 행정 매뉴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최대한 시청의 요구를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서명에 본적지 주소를 적으라는 건 참 어려운 요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아까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 원주시에서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요구하는 전통시장 상인들도 참여해서 회의를 열자고 했었는데 이 아카데미 친구들은 불참했었어요. 좀 그 이유 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철거를 요구하는 상인분들은 아니셨고 네. 중앙동 일대의 5개의 시장의 대표님들을 모신 거죠. 결과적으로 간담회에서도 의견이 보존과 철거로 나뉘었고요. 불참한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거 유도안을 가지고 상인분들을 회의하는 상황에 간담회가 진정성 있게 진행될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의령 후에 시장님께서 결정할 것이다라는 일방적인 형식적인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결과적으로 상인의 간담회는 보존과 철거 의견은 나뉘었는데 시청 보도자료에는 대표단이 철거를 요청했다고 나오는 것을 보고 참여하지 않는 것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일단은 그 시장 상인들의 간담회도 철거와 보존 쪽으로 나뉘어졌었는데 이 시에서는 철거를 요청한 것이 이제 중론이었다. 이렇게 좀 발표가 되었다는 것이겠고요. 근데 애초에 이것이 그 하나의 좀 방향으로 시에서 유도하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 친구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겠고요. 사실 저도 이제 여기에 취재를 하겠다라고 좀 제안을 했었는데 시에서는 좀 완곡하게 이제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이 간담회를 왜 굳이 비공개로 하는 건지 그 부분 저도 좀 약간 의아했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이군요. 이틀 전에 이 원주시장과의 공개 면담을 아카데미 친구들이 요청했었어요. 좀 공개 면담을 요청한 이유 어떤 것이고요? 또 어떤 반응을 현재 시에서는 보이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상인회만의 간담회 이후에 다시 간담회 제안이 왔습니다. 이때 또 비공개 간담회를 제안하셔가지고 언론이 참여하는 공개 간담회여야만 시민들에게 내용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 이후 답이 없으셔서 시장님께 공개 면담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시장님을 뵈면 과장님들이 상인회를 만나면서 제안했던 철거 유도안이 잘못된 사실에 기반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스타벅스가 들어간 경동극장, 속초의 칠성조선소 등 성공한 재생 사례가 많고 원주시와 젊은 문화기획자들이 힘을 합치면 성공한 재생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원주 아카데미 이 정부의 유휴 공간 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이제 국비 30억 원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올해 예산이 편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올해 내 신청하지 않으면은 예산이 뭐 그대로 이제 소멸되는 것인지 또 이 극장 재생 사업 진행 여부도 이 사실상 불투명해진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청했다가 취소하면 동일 사업으로 3년간 지원할 수 없다는 공고문의 가이드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이 아카데미 극장으로서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이고 마지막 기회인 거죠. 7월 말까지 원주시에서 결정을 내려 도청에 연락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만 되면 국비는 받을 수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공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네. 시에서 뭐 답변을 언제까지 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 만약에 그냥 하게 되면은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이제 그 질의를 할 예정인 건가요? 저희도 저희 측의 분들을 모셔서 다양한 전문가들이나 저희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분들을 모을 거고요. 시청도 시 관계자분들이 따로 모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전문가분이라면 어떤 분들이 여기 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시는 고견을 주시는 뭐 교수님들도 있을 수 있고 이쪽 분야에서 다양하게 있는 지식인 분들이 아마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지적을 하는 것이 이게 그 군대 문화유산 뭐 어떤 그런 그
조사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어떤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냐 이런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렇게 떨어진 경우가 두세 번 정도 떨어진 다음에 이제 채택되는 경우도 많고, 네.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제 견해로는 제가 이게 여기 남겨진 이런 문화유산들을 보면서 참 소중한 공간들이 참 많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예. 원주에도 이런 공간이 하나쯤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좀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애초에 리모델링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운영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우리의 목소리도 높은데 그런 그 경비 이상의 어떤 수익을 또 낼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시에서 얘기하는 측과는 좀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말씀하시는 뭐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것을 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것에 대한 비용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다른 사례들을 보면은 한 10분의 1의 금액으로 이 공간이 유지되고 또 공간 창출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템이라든지 원주에 있는 것들을 판매하면서 원주를 좀 알리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금액 산정에 대해서 또 지금 예상 금액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시정 토론을 청구한 이유는 시민들 간의 갈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두 달 전부터 갑자기 철거 원하는 시민들이 등장해 기고를 하고 시위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전문가 포럼, 시민공청회, 찬반 토론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아카데미 극장이 정말 원도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갖고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자는 제안입니다. 시정정책 토론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시민들이 시장님과 지금 이야기 좀 하겠다는데 뭐 굳이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챙겨야 된다는 거 이건 뭐 의제 문제 같기도 하고요. 좀 그 부분들도 나중에 또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카데미 친구들 오택 수호 대장이었고요. 자, 3월 30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구성의 문수연, 기술의 한대희였고 저는 한태후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